네, 자, 실무시험 이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원래부터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치할 때 77회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두 번 나와요. 수험 번호는 그 전에 자동으로 떴는데 요거 수기로 입력해야 되고요. 2에 119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그냥 치시고 설치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메뉴가 나타나고 이 자리에 문제 유형 A형 감독관 확인 번호 4자리로 바뀌었습니다. 2113. 그러면 주식회사 세진전자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일단 들어가시고 이런 시험 볼 때도 미리 켜놓으세요. 왜냐하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요거 참고로 좀 볼 것들이 좀 있으니까. 자, 주식회사 세진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제4기 회계기간은 2018년이고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유월 요 메뉴 들어가야 되겠죠.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우선 외상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봤더니 외상매출금에서 봤더니 이리아 상점은 이상 없어요. 한국 상사가 문제입니다. 자, 1,320만 원 문제에 주어졌는데 320만 원, 1,000만 원이 잘못 입력해서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수정해서 1,32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가서 봤더니 행복 상사 650만 원은 있어요. 근데 코끼리 상사가 없습니다. 요거 1,550만 원. 그래서 요 밑에다가 F2로 검색해서 코끼리 상사 엔터 치고요. 그리고 금액 1,55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거고요. 자, 2번 문제. 다음이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코드 230번입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서 자, 커서를 메뉴에 놓은 상태에서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230번을 입력하면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230번 자리에 자, 임차 권리금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일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일반 1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거는 뭐 입력할 거 없어요. 요것만 해주고 엔터 치면 자동 저장 되니까. 자, 이제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셔. 3개 다 수정해야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서 봤더니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자 수익. 자, 수익 항목인데 지금 현재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갔더니 이게 얼마로 고쳐야 되냐면 공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50만 원으로 입력 오류다. 이걸 수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400 요거 빼면 45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익이 감소해요. 그러면 요거를 5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면 요쪽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 있어요. 이거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3천만 원에서 여기 이걸 수정하면 자동적으로 요것도 당기순이익이 45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볼게요. 자, 5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아까 3천만 원에서 2,550만 원으로 450만 원 줄었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어느 장부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이 이익이 어느 장부로 또 자동으로 연결되냐면 전기분 잉여금 이익잉여금이죠. 정확히 말하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또 수정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딱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6번의 당기순이익이 아직 수정 안 한 3천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단기분은 수정하면 다 알아서 연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전기분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3천만 원을 수정해서 450만 원 이익을 줄여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앞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바뀌었으니까. 자,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F6 불러오기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수정할 게 아니고, 자, 불러오기 저거를 클릭하면 알아서 뭐 질문 하나 나올 거예요. 불러올까요? 네 해서 누르면, 자, 당기순이익 아까 3천만 원에서 2,550만 원 자동 연결시켜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금액은 어디로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요. 이익잉여금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당기순이익 수정된 거를,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보시면, 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보면 2월 이익잉여금 요게 5,4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수정하고 나니까 5천만 원이죠. 지금 5,450만 원으로 45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이 450만 원 줄었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수정을 들어갑니다. 5,450만 원을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5천만 원, 2월 이익잉여금 450만 원 빼서, 자,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거기 있는 금액을 여기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자,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8점입니다. 3점씩 6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7월 5일 제품 포장용 기계. 계정 과목은 기계 장치가 되겠죠. 취득가액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700만 원. 지금 현재 가치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노후화되어 폐기하면서 폐기했습니다. 판매한 게 아니고 처분 관련 부대 비용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기계장치란 자산이 폐기 처분하니까 없어집니다. 대변으로 와야 되겠죠? 기계장치. 금액은 3천만 원짜리 장부상에 영원히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지겠죠. 차변으로 와서 감가상각 누계액, 자, 2,700만 원. 자, 그 다음 처분 관련 부대 비용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25만 원. 그러면 자, 2,700, 3,025만 원에서 2,700 뺀 나머지는 그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처분한 건 아니지만 폐기한 거예요. 폐기한 것도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의 가치 포함해서 손익이 아니죠. 손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금액 빼면 얼마죠? 325만 원. 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 2,700만 원에 325만 원. 대변의 기계장치 3,000, 그 다음에 현금 2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8월 12일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 3억 원으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자산 뭘로 처리했을까요? 계산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준공이라 그러죠. 심지어 차입금이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 해왔으며, 자본화 차입 대상이라는 용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이론에서 건물을 짓는 기간 동안 목돈이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 갚은 것까지도 자산에 포함해서 건설 중인 자산, 자본화 차입 대상이라 그럽니다. 자, 요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문제하고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들어간 금액이 총 3억이다. 요게 금일 완공되었습니다.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금액은 총 3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이제는 없어져야죠. 3억. 자, 거래처 입력할 거 없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건물 3억,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3억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이번에는 기부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8월 29일 학교법인 산림학원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하다. 요즘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부했어요. 그럼 차변에 기부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기부했습니다.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9월 10일 나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입하고 그럼 계정 과목이 뭐죠?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죠. 대변에 장기 차입금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자, 이거는 거래처 입력해야죠. 나라은행. 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억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2억, 대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나라은행 요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2억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1월 10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83,87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원천 징수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했을까요?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예수금 이제 갚았어요. 자, 차변에 예수금 소득세 83,870원. 요거를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죠. 현금 83,870원.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서 이게 근무하게 되면 여한 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해서 그 다 뗀 거 그것까지 전부 다 요즘은 그 어디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부 전부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아주 지겹게 할 겁니다. 이거 직원들 거 전부 다. 자,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83,870원, 대변에 현금 83,87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12월 10일 9월 4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중간 배당금 1,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배당금을 뗐을 때 계정 과목 뭘로 했을까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럼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주고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여러분들 요거 지출할 때 조심하세요.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배당금 실제 지급할 때까지는 날짜가 좀 여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삼성증권인가요? 실수해가지고 배당금을 해야 될 건데 주식으로 줘버렸어요. 15,000원씩 준다 그러면 15,000주를 줘가지고 난리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1,500,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만 잘 찾으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자, 이제 1급에서 제일 당락이 결정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이것도 18점입니다. 8월 20일 주식회사 도원테크로부터 원재료 하나당 3,000원씩 2,000개, 그러면 600만 원이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 구입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헷갈리는 게 유형이죠. 매입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출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매출했는지, 요거부터 빨리 찾기 바랍니다. 구입하고니까 매입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 확실하게 매입 유형이 되고, 대금 중 340만 원 약속금 발행했으면 나머지는 자기업수표로 지급하였다. 자기업수표는 현금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매입 유형 중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 다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매입 몇 번이죠?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거래처는 도원테크 주식회사 도원입니다. 자, 전자자 붙었죠? 여. 그 다음에 분계. 자, 혼합. 분계는 뭐 요즘 채점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하면 그럼 혼합으로 다 해버리세요.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그러면 분계하면 우선 원재료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자, 원재료. 자, 요거 600만 원에 부가세도 줬어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되죠. 60만 원. 자, 대금은 어떻게 줬냐면 340만 원 약속금을 발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되겠죠. 340만 원. 자,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줬다 그랬으니까 현금이죠. 현금.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예, 320만 원. 자, 입력을 해주면, 자, 이쪽에 요것만 살짝 지우고 볼게요. 과세 매입 51번. 원재료 수량 단가 나왔으면 수량 단가로 입력해도 됩니다. 뭐 바로 공급가액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부가세까지 생기고 거래처 입력 선택 F2로 선택하고요. 전자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해서 600만 원에 60만 원. 그다음 대변에 지급어음 340, 현금 32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 없고요. 2번 문제. 8월 22일 주식회사 하나전자에 판매하고 옵니다. 그럼 판매 유형 중에 전자생계산서를 발급하였다. RA 전자생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자, 여기 보니까 전자생계산서. 요거 요즘 들어서 시험 볼 때마다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PPT 만들려면 죽어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액이에요. 공급가액 800. 부가세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는 우리가 지금 매출한 거죠. 판매하고니까. 대금은 어떻게? 현금으로 330 받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이 550입니다. 자, 요거 참고로 해서 자, 그러면 유형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매출 유형 중에 과세 매출 11번이죠. 과세 매출. 공급가액 아까 계산서에 나온 거 800만 원이죠. 부가세 80만 원. 거래처 하나전자. 자, 전자생계산서. 자, 우리가 발급했죠. 분계는 혼합. 그러면 우선 대변의 제품 매출부터. 판매 금액은 8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80만 원. 자, 돈은 아까 현금으로 330만 원 받았죠. 차변에 현금 3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얼마예요? 550만 원. 자,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세 제품 품목에 800에 80 하나전자 전자여 붕괴 혼합 해서 봅시다. 대변에 제품 매출부터 제품 매출 8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80, 차변에 현금으로 330, 외상 매출금으로 550.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8월 23일 영업팀 요거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해외 거래처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러면 접대비구나 이제 감이 오죠. AI 스피커 한 대를 스피커를 선물해 줬어요. 주식회사 K마트에서 13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공가액은 130만 원이고 부가세는 13만 원 소리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전자는 여예요. 구입하고 자 구입이니까 매입 유형입니다. 매입 유형 중에서 불공 매입입니다. 접대니까. 자, 매입세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유형이 나왔습니다. 불공 매입 몇 번이죠? 54번. 자, 매입 유형 중에서 생겨서 공제 안 되는 불공 매입 접대비이기 때문에.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K마트. 자, 붕괴는 혼합해서. 자, 그러면 스피커 한 대, 요거 접대비로 일단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영업팀 거예요. 영업팀 거. 그러면, 판이죠. 800번대. 몇 번이에요? 813번이 되겠네요, 이거. 판. 금액은 자 공제는 못 받으니까 원래 사온 금액은 130만 원인데 부가세 따로 못 적습니다. 왜? 부가세 적는 순간에 매입세 공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43만 원 이렇게 적고요. 대금은 어떻게 결제했어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 143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뭐 스피커 샀으니까 스피커 적으면 되고요. 130에 13만 원 적고 혼합까지 적은 다음에 요 불공제 사유 요거 입력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접대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자, 선물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접대비 요거를 꼭 선택해 줘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아치는 순간 이거 건너뛸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차변에 813번 접대비 143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14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제 사유만 입력하는 거 요것만 자, 신경 써서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9월 1일) 미국 ABC 코퍼레이션 ABC라는 기업에 제품 100개 단가 1000불 그러면 얼마예요? 10만 불이네요. 10만 불. 자, 직접 수출입니다. 그러면 유형 나왔습니다. 수출 몇 번이죠? 자, 수출이 16번. 예.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단 선적일인 9월 1일이 적용 환율은 1불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만 불 곱하기 1,000원 하면 1억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직수출은 부가세 없습니다. 어떻게 뭐 세금을 받아요? 자, 거래처 ABC 코퍼레이션. 전자 이거 없죠. 생계선서 발행 외국 직수출은 못합니다. 자, 붕괴는 혼합. 자, 이렇게 또는
뭐 여기 보면 대변에 저 차변에 외상밖에 없는 경우 외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1억 원,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1억 원).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는 어디예요? 이거 뭐 거래처 여기 적었으니까 다 자동으로 딸려오니까 적을 필요 없겠죠. 자, 수출 품목은 제품 1억 원,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 사업자 번호 안 뜨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거 그냥 엔터 치면 되는 겁니다. 전자 없고 분계는 외상 또는 혼합 다 되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억, 대변에 제품 매출 1억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요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약간 흐려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9월 8일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필테크2 창립 기념을 맞아 꽃동산 화원에서 화환을 샀습니다. 화환은 면세 품목이에요. 5만 원을 구입하여 증정하고 대금은 근데 BC 카드로 결제하였다. 지금까지 보면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한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자, 면세는 면세인데 매입 유형이에요. 구입했으니까. 면세에다가 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 가보면 카면이라고 있습니다. 카면. 카드 면세 구입이란 약자예요. 그래서 카면 몇 번이냐면 58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할 거 원재료 매입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번대냐 800번대냐 해서 공장에 대한 겁니다. 500번대 자 접대비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도 아예 없고요. 면세품이니까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가서 카드 면세 카면 58번. 자, 이거 평상시 안 나오던 유형이 나왔습니다. 카드 면세 카면의 줄임말입니다. 면세 매입 유형 중에서 공급가액은 아까 5만 원이죠. 5만 원. 부가세는 없습니다. 면세품이니까. 거래처는 꽃동산 화원. 자, 생계산서 없습니다. 카드로 했기 때문에. 분계는 뭐 혼합 카드 다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에 준 거니까 아까 접대비라 그랬죠. 접대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공장에 대한 겁니다. 원재료니까. 그러니까 제 513번일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면 813번이고 금액 5만 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 자, 금액 5만 원. 근데 이 거래처가 BC 카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화환을 구입한 거래처는 꽃동산 화환이지만 미지급금 거래처는 BC 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면 품목은 화환 5만 원 부가세 없고요. 꽃동산 화환 전자 생계산서 없습니다. 분계는 혼합 또는 카드. 그래서 513번. 자, 제조 비용입니다. 그래서 5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신용카드사 입력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BC 카드로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빼먹지 않도록. 물론 요거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게 되면 여기 입력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데, 자, 요거 반드시 빼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거래처 BC 카드 5만 원. 자, 요거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10월 17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를 주식회사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6천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럼 차량 운반구랑 계정 과목 쓰면 되겠죠.
구입하고 오니까 매입 유형 중에 선택합니다. 전자생계산서 발급받았고 5,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세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6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 600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는 스피드 자동차 전자생계산서 받았습니다. 분계 혼합.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 요거 6천만 원 기록하고 부가세도 줬죠. 부가세 대급금 600만 원. 자, 이제 대금 지급한 거 5,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103번이죠. 5,500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자, 1,100만 원. 나머지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1,100만 원. 자, 특이사항 없고요.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유형 51번 과세 매입 품목 차량 운반구 6천에 600 스피드 자동차 전자여 분계 혼합.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6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 6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5,500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1,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번. 뭐 그렇게 여러분들 수험생들 애목이거나 그런 복잡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난이도 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4, 5, 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